안녕하세요. 포효법률사무소의 위영진 사무국장입니다. 여러분들도 공연장이나 행사장 같은 큰 소음이 들리는 공간에 머물다 보면 귀가 먹먹해지고 삐하는 이매 현상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면 청각세포가 손상되어 소리를 잘 들을 수 없게 되는 소음성 난청이라는 질병이 발생하는데요. 공사 현장이나 제철소에서 근무하시는 철공공분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업성 소음성 난청은 급작스럽게 나타나고 생소한 질병이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금일은 소음성 난청의 검사 방법부터 산업재해 보상금 산정과 민사손해배상 청구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며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려고 합니다. 소음성 난청 검사는 기본적으로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첫째는 순음 청력 검사입니다. 귀에 이어폰을 착용시키고 소리를 각 주파수마다 음의 강도를 달리하여 청력 여치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다음은 어음 청력 검사인데요. 대표적으로 말의 소리에 대한 청취 능력과 이해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임피던스 청력 검사입니다. 웨이더를 밀폐한 상태에서 내부에 압력을 주입하면서 특정 주파수와 강도가 다른 음을 줄 때 고막에서 반사되는 에너지로 중이강 상태를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뇌관 유발 반응 청력 검사입니다. 위난청의 감별에 흔히 사용되는 검사법으로 소리 자극이 일어날 때 뇌의 반응을 파악하여 어느 정도의 소리가 들리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난청의 진단과 장애 정도를 파악하는 데는 순음 청력 검사가 가장 중요한 검사입니다. 검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어음 청력 검사, 임피던스 청력 검사, 뇌관 유발 반응 청력 검사를 보완적으로 실시합니다. 난청의 검사는 48시간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며 각 검사별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때 최소 가청 여치를 장애로 인정합니다. 청력 손실 장애 판단 시기는 난청을 지속적으로 치료하여 증상이 곡착화된 때 객관적인 상태의 검증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병원에서 특별 진찰로 진행합니다. 청력 소실 결과는 데시벨이라는 단위로 측정되는데요.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소리가 들리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참조해드리는 자료를 보시면 나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경우, 둘째는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위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더라도 소음성 난청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입증만 된다면 업무상 질병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장애 등급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정리된 자료화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장애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장애 등급 일수에 평균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는데요. 여기서 평균 임금은 재근로자의 3개월간 임금 총액을 일수로 나누어 평균을 낸 금액입니다. 소음성 난청 검사 결과는 대부분 제14급과 11급의 장애 등급을 받습니다. 하단에 장애급여를 산정한 2개의 예시를 들었는데요. 청력검사 결과만 보았을 때 수치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상전된 재해보상금은 약 2천만 원 이상 차이 나는 것이 확인되실 겁니다. 그만큼 장애 등급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소음성 난청이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청력검사 결과가 제대로 평가되었는지 장애 급수가 정당하게 결정되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굉장히 큰 금액 놓칠 수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재 신청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민사소송으로 초과한 손해보상금을 사업주로부터 받을 수 있는데요. 민사손해배상은 산재와 달리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 방법으로 노동력 상실률을 평가합니다.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 또한 순음 청력검사로 청각 역치를 확인하며 보이시는 표와 같이 청력 손실을 가청거리로 변환하여 1척기와 타척기의 장애 상태로 노동력 상실률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순음 청력검사상 우측이 73데시벨, 좌측이 정상 소견이 나왔다면 1척기 2피트, 타척기 20피트로 맥브라이드식 표상 12%의 노동능력이 상실된 것입니다. 그럼 위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기초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일시수임은 얼마일까요? 보이시는 기초사실을 토대로 월소득을 도시일용노임으로 받는 30세 근로자가 청력손실로 노동력 상실률이 12%로 평가되었다면 보이시는 상정 방식에 따라 일시수입 부분만 계산하여도 약 1억 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일시수입 이외에도 기왕조리비 및 향후치료비, 보청기와 같은 보조금 비용, 위자료가 포함되고 산재사 받은 재해보상금 공제와 과시비율 적용 등 여러 요소들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일을 준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저희 포효법률사무소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를 참조하시면 교통사고, 보험, 산재 분야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다뤄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형 불승인 사건, 장애등급 변경 사건, 추가상명 불승인 사건, 재유형 불승인 사건 등 유의미한 성과를 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통보험산재TV에서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 산업재해와 같은 손해배상 사건을 여러분들의 제보
제보를 통해 하루에 한 사건을 같이 풀어가는 컨텐츠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제보 방법에 대한 설명은 포효법률사무소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